네, 반갑습니다. 홍상수 감독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누구의 딸도 아닌 회원의 회원 역을 맡은 여주인공 정은채 씨를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 한마디 하고 시작할까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질문 없으시면 안 해도 되고, 아니 저도 영화 보고서 질문 잘 안 생각나니까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생각나는 거, 느꼈던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도 또 곧 갖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꼭 질문 형태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채입니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시네큐브 종종 오는데 이렇게 꽉 찬 시네큐브 너무 낯설고 뭐지 이 사람들. 저 주로 저기 기둥 저기 옆에서 봤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홍상수 감독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돌려드릴 텐데 꼭 무슨 심오한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홍상수 감독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은채라는 배우와 이번에 처음 작업을 하셨는데 처음 얼굴을 만난 지 한 10분 정도 만에 이 사람과 같이 영화를 찍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홍상수 감독님이 다른 배우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결정을 할 때는 그렇게 며칠씩 장고를 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아주 짧은 인상만으로 이 사람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매니저분이 있었거든요. 잠깐 얘기 좀 하고 그랬다 얼마 걸렸는지 모르는데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충분히 뭐라나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뭔지는 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충분히 날 뭐라나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호기심을 갖고 뭔가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걸 갖고 있는 분 같다는 느낌이 그때 왔고요. 그래서 바로 하자고 했습니다. 홍상수 감독, 홍상수의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 조금씩 다른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때 인상뿐만 아니라 영화 작업을 끝내고 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배우들과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배우분들하고 일단 촬영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있은 적도 없고 항상 재밌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것 같고 이 사람이 갖는 것도 성격이 주는 자극들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도 있었고 또 영화에 그걸 통해서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고 그래서 영화 만들기 전에도 좀 달랐던 게 이제 전차 얼개 같은 거 잡고 들어가지 않고 작업한 지 좀 됐는데요. 이번에는 얼개는 없지만 하여튼 이 여자 20대 여학생 이 인물 중심으로 한 영화를 만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은채 씨한테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홍상수 감독님이 사실은 되게 진짜로 작은 규모의 제작진, 스태프진, 그리고 출연진, 그리고 아주 극히 적은 예산으로 이제 만들어
영화를 만들어 온 지 이제 꽤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작업이 축적이 되면서 홍상수 감독님과 같이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름 유명세가 있는 배우들도 꽤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은채 씨로서는 약간 어떤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약간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홍상수라는 사람과 영화를 같이 찍게 됐을 때 어떤 점이 좀 두렵다, 무섭다 이런 느낌 같은 게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느끼는 두려움보단 그때 첫 감독님과의 미팅 자리에서 옆에 제 매니저님이 감독님 혹시 배드신이 있나요? 라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길래 저는 약간 당황했었고 감독님은 최근에 몇 영화에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지셨고 말 이상하네요. 네, 해변의 여인부터는 뭐 누워 있어도 뭐 특별한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긴장하지 않았느냐, 걱정이 없었느냐, 나와 있는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저는 감독님 만나면서 감독님을 굉장히 신뢰하게 됐고 저를 잘 알아가시고 저라는 사람을 아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냥 저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느낌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다는 믿음은 충분히 있어서 특별히 긴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약간 언성을 높일 때 거의 뭐 소리 통제를 안 하시고 막 이렇게 말 그대로 진짜 발성 통제를 거의 안 하고 지르는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점은 연기를 어느 순간에 한다는 자의식은 있을 텐데 자연스럽다는 것과 연기를 한다는 것에 어떤 균형 같은 걸 이렇게 잡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채 씨가 오늘 이걸 찍으시면서 촬영을 하시면서 어느 장면을 찍을 때 좀 조금 스스로 균형을 잡았다는 느낌 같은 게 좀 드셨습니까? 내가 좀 편하게 이 장면에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 그 마지막에서 음성을 높이는 그 발성법, 샤우팅 발성법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말을 그냥 조용조용히 약간 하는 스타일이고 그 정도의 피치를 저 또한 만난 적이 그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도 그래서 이상한 소리도 약간 섞여서 나고 해서 좀 놀랐는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안착됐다는 느낌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 매씬마다 감정의 변화랄까 그 경계선을 타는 게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그 감정의 조절이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왜냐하면 순서가 어떤 식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나올지를 몰라서 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매 씬마다 어떤 그 아주 깊었다가 얕아졌던 그 감정의 기복들 같은 것들 있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화를 이제 완성된 걸 보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까? 술 먹는 씬이요. 계속 술 먹고 싶다 하는데 결국에는 소주를 맥주 글라스 친구들하고 네, 다 같이 예. 그때 진짜 소주인지 모르고 그거를 원샷을 하고 탁 일어나잖아요. 그 스테인리스 컵에 다른 게 진짜 소주 맞죠? 네.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약간의 술에 힘을 빌리자는 시작으로 해서 다 같이 조금 술을 먹다가 이제 그게 또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로 바꿨다가 근데 어느 글래스는 정말 물이었고 뭐 소주였고 이랬는데 와, 정말 그 글래스가 소주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성균 선배랑 짠 하고 먹는데 진짠 거예요. 근데 둘 다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가지고 일어날 땐 정말 휘청휘청거리면서 냉장고 문 잡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보같이. 네. 네,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그 이번 영화는 이 최근에 만드신 한 두세 편의 영화와는 다르게 완전히 서양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서양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그 이야기의 관계들이 약간 어쨌든 미묘하게 얽혀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니고 서양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과정에서 그게 떠오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일기로 해서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나왔고 마지막이 좀 긴 꿈이 되는 건데 그건 그 세 번째 일기 쓴 날 아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일기를 쓴 날에 이거는 그냥 쭉 흘러가는 가는 게 좋겠다. 그게 그 결말이 떠오른 게 이제 그때 세 번째 그걸 결말로 하겠다는 것도 그때 떠오르신 건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서관에서 자는 거 찍으면서 그날 쓴 걸 생각하면서 아마 분명히 이게 뒤에 붙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세 번째 날 이렇게 쓴 것도 그렇고 좀 약간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 약간 황당한 짓들을 하잖아요. 아마도 꿈으로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때 쓴 대본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꿈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서 찍은 걸 뒤에다 붙인 거죠. 오영수 감독님의 인터뷰를 전혀 보시지 않았거나 이런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 전혀 오지 않으셨던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황당하실 겁니다. 저런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 들은 홍상수 감독 사석에서 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자면 홍상수 감독은 영화를 찍을 때 이 영화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찍고 나면 자기가 그 순간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또 장점도 있고요. 어쨌든 좀 그런 좀 특별한 방식으로 찍는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을 지금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이 정도로 일단락을 짓고 여러분한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진지하고 심오한 질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소감 말해주셔도 좋고 너무 이 장면은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떤 상징이 있나요? 이런 질문만 빼고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앞에 계신 분. 이 영화 진짜 재미나게 잘 봤습니다. 시네큐브 전 자주 오는 편인데 가까이서 뵙고 싶어가지고 맨 앞자리를 예매했는데 맨 앞에서 본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시네큐브 스크린이 상당히 크네요. 그래가지고 첫 챕터에 유난히 좀 트래킹이나 중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적응되면서 처음에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 봤고요. 그 감독님이랑 정은채 씨한테 한 가지 정도씩만 좀 그냥 뭐 꼭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먼저 감독님께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정말 작년에 최고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제 극장에서 5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신선한 맛이 있었는데 이번 거는 뭐 상투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예전 감독님 좀 기존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대사에서 느껴지고 해가지고 또 나름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저는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제인 버킨 나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처음에 오프닝 타이틀에서도 이제 제인 버킨 이름 나오고 해가지고 처음에 또 맨 처음에 이제 정은채 씨랑 이제 웨스트 빌리지가 어디냐 하면서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씬이 좀 짧게나마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당신 딸 진짜 좋아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네가 더 예쁘다 막 그런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딱 그 장면 보면서 든 생각이 관객분들은 대부분 좀 웃으시는 분들 많던데 저는 제인 버킨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결혼을 되게 여러 번 해가지고 남편끼리 딸만 셋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샤를롯 갱스부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뭐 배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딱 보고서 어떤 딸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워낙 유명 배우고 하니까 또 아마 아티스트고 하니까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씬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대사를 넣기 위해 가지고 그런 설정 같은 거를 그러니까 당신 딸을 좋아하는 이런 설정 같은 거를 뭐 각본 쓰실 때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넣으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애드립으로 그냥 찍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간 건지 그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고요. 정은채 배우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재용 감독님 뒷담화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출연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홍상수 감독님 관련된 에피소드도 좀 희알같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홍 감독님 그 프로듀서 분께서 그 정은채 씨한테 막 이렇게 좀 칭찬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좀 해야 뭐 나중에 또 공작으로 좀 써보지 막 그런 신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워낙에 좀 단순한 페이크 다큐라고 보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연출된 거고 그때 이재용 감독님 GV가 있던 행사였는데 뭐 어디까지가 진짜고 그런 걸 확연히 구분지을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 캐스팅 되신 게 뭐 그런 그 홍 감독님 프로듀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진행돼가지고 좀 캐스팅 섭외하실 때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뭔지 제인 버킨 딸을 좋아한다는 대사 뭐가 궁금합니다. 딸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별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제인 버킨이라고 되지도 않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제인 버킨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눈 빼고 다 아시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그 뒷담화 현장에서 그 씬 말씀하신 씬은 진짜 실제 상황이었고 그 장면이 영화에 담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네, 그때 피디님을 현장에서 만난 건 맞고 그리고 전 작품들을 보시고 저를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였고 그 이후에 감독님께 아마 말씀을 드렸나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되었죠. 약간은 뭐 연관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은채 씨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은채 씨는 감독 처음 만났을 때 인상 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요. 저도 별로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이어갈게요. 저 맨 뒤에 손 심하게 뜨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제일 웃겼던 장면이 깃발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특별히 뭐 대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무형물을 보고 이렇게 웃길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되게 웃겼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난번에는 북촌에서 찍으셨고 이번에는 서촌에서 찍으셨는데 다음번 촬영은 뭐 세검정이나 그런 데서 찍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장소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는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북촌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서촌이라는 말 이 사람들이 할 때 그게 말에 이렇게 귀에 걸려가지고 촬영할 장소도 볼 겸해서 한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하게 됐고 다음 어디서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검정에 살아가지고요. 거기서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정은채 배우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아까 시네큐브에 자주 오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 오셔서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뭐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최근에 2주 전쯤 아무를 봤었어요. 재밌게 봤었고 기분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감독님 스타일로 이렇게 짧게 대답 안 하셔도 점점 돼요. 제가 홍상수화돼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같이 좀 다니시더니 둘 다 한 사람이 짧고 한 사람이 좀 길게 해줘야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 어째 질문이든 소감이든 네, 말씀해 주실 분. 이번에 좀 앞으로 올까요? 네, 가운데 계신 분. 네, 가운데 계신 분. 사실 어제 압구정에 이어서 두 번째 보는데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감상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상을 길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퓨즈가 끊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서는 오늘 보러 오니까 이제 구분하자면 이제 마지막 긴 꿈에서 되게 슬픈데 그게 오케이 영화와는 다르게 되게 씁쓸한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사실 오케이 영화를 봤을 때는 좀 눈물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눈물이 나진 않는데 되게 씁쓸해서 약간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사실 궁금했던 건 그 테이프로 이제 또 그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베토벤 교향곡이 맞나요? 그 7번 그거를 뭐 이렇게 변주해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대사가 나오고 그 음악의 배경으로 나올 때마다 대사와 리듬이 맞게 음악이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끊기던지 아니면 음악이 나오는데 중간에 대사가 들어올 때도 되게 그 리듬이 맞춰서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셨으면 그게 억지로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궁금했거든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매번 하실 때마다 다 우연히 그렇게 되시는 거. 네,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네, 저기 뒤에 손 드신 분. 네, 감독님 제가 우연인지 몰라도 건대 뭐 반모 서점이나 광화문의 교보문고에서 자주 뵀었는데요. 그 감독님께서 보통 여러 가지 책을 보시는 것 같은데 불교 서적도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잠깐 이렇게 보신 건지 아니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서점을 갈 때마다 특히 건대에 저는 자주 뵀었어요. 근데 차마 막 가서 아는 척을 하기가 좀 민망해서 아는 척을 못했는데 그 감독님께서 이번 영화를 찍으시면서 뭐 보셨던 책이나 아니면 이번 영화를 찍으실 때 영향을 받으신 책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책 보는 버릇이 좀 이렇게 제 침대 옆에 그냥 이렇게 한 권씩 쭉 싸서 그냥 조금씩 보고 덮어놓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몇십 권 쌓이면 다 치우고 다시 쌓아나가고 그래서 어떤 거 딱 한 권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뭐 여러 권 옆에 놓고 이렇게 조금씩 봤을 건데 주로 옛날에 봤던 책들 다시 보는 게 더 많고요. 새 책은 별로 안 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예, 저쪽에 마이크 그쪽에 있지? 예, 그분 앞에 분하고 그다음 뒤에 분도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극 중후반에 보니까 그 객석 쪽에 어떤 가방 메신 아저씨가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여기랑 기둥가랑 저쪽에 쭉. 혹시 감독님이신가 아니면 그 자리를 찾던 관객분이신가 해서. 예. 아, 있으시구나. 네,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아, 예, 저희 영화 잘 봤는데요. 작년에 이대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다른 나라에서를 봤거든요. 그때 유준상 그 배우도 오셨는데 그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자작곡이라고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때 저도 그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그때 감독님이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감기 걸리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뵙게 돼서 참 반가운데요. 저는 감독님보다도 정은채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이랑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이렇게 알코올 드링킹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얼마나 하셨고 다음에 감독님의 술버릇이 뭔지 참 궁금하거든요. 알코올 드링킹은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알코올 드링킹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때 감독님 이빨이 안 좋으셨나? 어디가 안 좋으셔가지고 또 본인이 안 좋으시면 또 같이 안 먹거든요. 일찍 집에 가세요. 그래서 영화 촬영 전에 가끔 만나서 차도 먹고 술도 먹고 술은 많이 마시죠. 특별히 술 추정은 없으세요. 그리고 술 추정을 하는 사람은 또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술이 조금 취하시면은 어김없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유치하고 1차원적인 게임들 몇 개 해요. 네. 술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임상수 감독이 술자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진지한 토론, 진지한 대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사람 있으면 바로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예, 가운데로 또 고분하고 차례로. 예, 고분 먼저 주십시오. 영화 잘 봤는데 잘 봤다고 말하기 힘든 게 너무 먹먹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감독님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밤과 낮을 봤을 때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특별해서 좋은데 그냥 궁금한 게 혜원이라는 인물이 거칠게 말해서 꿈과 현실이라는 어떤 단어를 놓고 봤을 때 혜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혜원이 이 영화를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땠을 거라고 감독님이나 배우님이나 그냥 상상해 보실지 궁금해요. 저 모르겠는데 그냥 억지로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하여튼 비슷한 사람이 잘 표현됐다고 느꼈다면 자기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고민해서 하신 대답인 거죠? 좀 거들어주세요. 네. 약간 졸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혜원과 닮은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혜원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미안합니다. 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뭐랄까 더 슬퍼졌을까요? 저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가장
가장 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네, 위로라는 말보다 용기를 얻었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곧 아까 손 드셨던 분, 예.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최근에 찍으신 영화 북촌방향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라든지 영화를 보면 그 제목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보는 게 있잖아요. 제목에 대해서 이 영화는 뭘 이런 영화겠다 대충 상상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북촌방향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제목을 보고 영화를 봤을 때 이게 이래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 영화 제목을 정하신 것 같은데 이번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은 맨 처음에 저도 좀 제목을 딱 듣고 약간 기대하게 되는 거, 생각하게 되는 거 그거를 딱 보고 영화를 봤는데 왜 제목이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인지 잘 이렇게 느낌이 너무 많아서 이걸 물어보면 또 감독님이 모르신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왜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말 그대로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이 갖는 약간 그런가 박탈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깊이 들어가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누구든지 이렇게 처음 들으면 오는 게 있잖아요. 제가 결정할 때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이렇게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심리적인 라인 따라서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표면에서 이렇게 딱 멈추고 그게 어감상 괜찮은지 이렇게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생각 안 하고 결정하거든요. 그게 그냥 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정된 겁니다. 예. 굉장히 친절한 설명 들으셨습니다. 맨 끝에 앉아 계신 그분 하시고 바로 기회 드릴게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은 이렇게 좀 하나같이 좀 찌질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좀 미성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많이 비춰져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렇게 남자 주인공을 그런 인물로 설정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이런 효과가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는 거는 사람마다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인물형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물형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인물형에 대한 자기 자신이 성장하거나 변화하면서 그 인물형들을 다른 눈으로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반영돼서 영화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본인을 포함해서 주위의 사람들 보면 멋있게 살고 싶기도 하고 훌륭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또 안 그런 순간들도 참 많잖아요. 제가 어떤 쪽을 선택해서 좀 집중해서 보여주는 건 있겠지만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 정은철 씨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신인 여배우신데 세계 3대 영화제 하나인 베른 영화제에 참가하신 소감하고요. 이번 주 신의 21 표지에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셨는데 본인은 어떠셨는지? 실물이 낫나요? 네, 지금 실물도 참 멋있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 베를린 영화제 간 거는 사실 영화제보다는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처음 방문했는데 전 도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태 가봤던 어느 나라보다도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화제는 생각보다도 너무 소탈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 저희 팀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레드카펫도 굉장히 짧고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나 이런 건 전혀 부담감이나 그리고 굉장한 설레임 같은 거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한 1,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데 그때 기분이 정말 너무너무 이상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무대 인사를 한다고 무대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이렇게 다 쳐주는데 그 박수 소리에서 정말 그 말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너무 뭐랄까 따뜻한 느낌? 힘내 그런 느낌을 받아서 회원에게 물론 쳐주는 박수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상한 용기 같은 게 생겼고 그 힘으로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시점이 있지만 한 적어도 2, 3년 정도는 큰 힘이 돼서 씩씩하게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 21은 제가 꽤 한 몇 년간 정기 구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연기를 시작할 때 굉장히 막연했고 사실은 어떤 대단한 뭐가 돼야지라는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단지 시내 21 표지 같은 거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그렇게 돼가지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예, 기회를 못 드리고 앞에 오실래요? 앞에 오셔서 맨 앞에. 감독님, 배우님 되게 잘 봤습니다. 네. 전 홍상수 감독님 작품 중에 하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배우님 보고 느낀 게 저 되게 아름다우신데 이제 영화에서 그 어떤 의상이 되게 뭔가 약간 남자 같기도 하면서 조금 더 이쁘게 입으실 수 훨씬 이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실물이 이쁘시고 영화에는 좀 약간 어떤 미모를 다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고 약간 해온 캐릭터 때문에 그런지 그러기 좀 아쉬웠고요. 피사체를 좀 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질문은 이번 영화 좋게 나왔는데 또 어떤 다음 감독님은 어떤 분하고 작업을 하고 싶으신지 외국 감독님 괜찮고 그 의상에 대한 논란이 많네요. 굉장히 세련된 의상이거든요. 어제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 예, 다 제 옷이고 그 배낭만 연출부 배낭인데 그걸 제가 옷들을 그 모든 배우들의 의상을 감독님께서 다 매치를 해서 고르세요. 근데 연출부 몇 명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옷장에 옷들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면은 감독님께서 이렇게 매치를 해서 인형놀이 옷 입히시듯이. 근데 처음엔 저도 약간 그 초록색 잠바에 빨간색 니트에 또 초록색? 이런 느낌. 나도 이거 참 과연 가능할까 이랬는데 저는 괜찮던데요. 그리고 옷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옷을 예쁘게 입고 잘 입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때 그게 예뻐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굉장히 혜원스럽다고 생각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괴롭네요. 지금 몇 분 정도 더 할 수가 있죠? 5분 남았습니다. 2분 기회를 내는데 참 괴롭습니다. 지금 둘이 커플로 손을 들고 계신 저분들 일단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원래 사실
이 영화를 볼 계획이 아니었고 6시 타임에 아무르를 보러 왔다가 불발이 돼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원래 사실 오늘 오후에 사직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저한테 찾아온 영화? 예정이 없었지만 불쑥 찾아온 영화여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여기서 웃겼던 게 그 이제 김자옥 어머니하고 혜원이하고 그 운동장 동상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할 때 뒤에 이렇게 체조를 하시는 할머니가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혹시 홍상수 감독님 스타일이면 연출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등장한 분인지 아니면 혹시 그 불쑥 앵글에 들어온 건지 그게 궁금하고 만약에 앵글에 들어왔다면 불쑥 들어왔다면 어떠셨는지 그것까지 듣고 싶습니다. 어디 계세요? 잘 불쑥 들어온 거예요. 불쑥 들어왔는데 이게 방해가 되거나 제가 싫었으면 그 테이크를 안 쓰면 되거든요. 우연히 일어나도 그걸 제한을 제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네. 맨 앞에 네, 분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질문보다 약간 감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떨려서 전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제가 감명 깊었던 거는 안느가 저한테는 되게 자기 중심이 있는 인물로 느껴졌었거든요. 막 권유효가 막 수근거리고 그랬을 때도 사실 막 대화인데 약간 대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제가 그런 일들이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 사람한테 무안해주는 게 될까봐 약간 모욕을 주는 게 될까봐 뭐 진심 같은 거를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너무 담백하게 자기 그런 걸 드러내는 게 되게 인상 깊었었고 그리고 오늘 영화에서도 혜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비록 막 깨지고 이러더라도 되게 담백하게 드러내는 게 너무 인상 깊었고 보고 나서도 저는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자꾸 자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혜원이 너무 생각이 많고 힘이 드니까 아마 밤에 불면증을 앓고 있지 않을까. 저도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계속 잠 못 잤었는데 되게 많이 잤거든요, 버스 안에서. 그래서 혜원을 보면서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또 영화 안에서 바다는 안 나오지만 이름처럼 되게 그런 넓은 바다의 근원 같은 걸 본 것 같아서 되게 싱그러운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열분 만나서 반갑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연휴고 해서 오늘 밤이 또 가볍을 것 같고 술 드시러 가세요, 다 같이. 막걸리도 좋고 소주 좋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박수 보내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